13세 소년 민주는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공원에서 놀고 있는 동안 민주는 좁고 잊혀진 골목길에서 아픈 어머니를 돕기 위해 깡통과 병을 모으며 분주한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이 급격하게 바뀌려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달이 예상치 못한 행동, 절망의 문턱에 선 남자와의 만남은 민준의 운명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바꿀 여정의 시작을 알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용기와 희망이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민준은 도시의 어두운 골목길을 헤치며 등에 맨 캔버스 가방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모은 재활용 재료는 걸음마다 쿵쿵거리며 그의 일상의 투쟁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도시의 불빛이 별의 흔적을 가린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서연이가 필요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려고 서둘렀다. 마침내 찢어진 방수포와 나무 판자로 만든 작은 임시 천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주저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얇은 천을 뚫고 들어와 가슴을 죄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구를 열고 몸을 숙여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돌아왔어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쾌활하게 들리려고 애썼다. 서연은 흙바닥에 거의 녹아든 낡은 매트리스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피골하고 움푹 들어간 눈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향했다. 민준, 좀 오래 걸렸어. 그녀는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했어. 오늘은 더 많은 물건을 가져오고 싶었을 뿐이야. 알잖아. 더 많이 모을수록 더 좋아. 그는 대답하며 가방을 구석에 떨어뜨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늘은 더 피곤해 보여. 기분이 어때? 그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기침이 나서 다시 매트리스에 주저앉았다. 민주는 재빨리 그녀의 등에 손을 얹어 그녀를 안정시켰다. 내 걱정은 하지 마, 민준아. 그녀는 기침을 하며 말했다. 넌 이미 많은 걸 해냈어. 나는 강해야 해. 그만해, 엄마. 그는 단호하게 말을 가로채었다. 엄마는 강해. 엄마가 날 혼자 키웠잖아. 기억나?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널 돌보겠다고 약속했지.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넌 그저 어린애일 뿐이야. 이런 짐을 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너한테 공평하지 않아. 공평하든 그렇지 않든 이게 우리 삶이야. 민준이 말하며 물병을 잡고 그녀가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상황을 나아지게 할 거야. 언젠가는 이곳을 떠날 거야. 약속해.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다. 민주는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정리하는 데 열중하며 걱정을 감추려고 했다. 그는 움푹 들어간 수프캔을 집어들고 작은 임시불 위에 그것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오늘 뭐 찾았어? 서연이 대화의 초점을 바꾸려고 애쓰며 물었다. 좋은 병 몇 개, 뭔가 가치가 있을 법한 금속 조각 몇 개.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버린 빵 한 조각. 아직도 맛있어. 그는 마치 보물인 양 종이에 쌓인 빵을 들어 올렸다. 민준아, 다 먹어. 나보다 내가 더 필요해. 서연이 주장했다. 안 돼. 나눠 먹는 거야. 그리고 나는 가는 길에 이미 좀 먹었어. 그는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그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수프가 따뜻해지자 민준이 서연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가 그 작은 아파트에 있었을 때 기억나? 그는 향수에 젖은 눈빛으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억에 잠겼다. 기억나. 그 오래된 소파를 좋아했잖아. 거기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잖아. 그걸 돌려줄 수 있다면 좋겠어. 지금은 소파나 책이 필요 없어. 그녀가 대답했다. 그냥 너만 있으면 돼. 우리가 함께라면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서연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속삭였다. 너는 내 힘이야, 민준아. 그저 너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수프가 준비되었고, 민준은 즉석에서 만든 그릇에 서연을 위해 한 숟갈을 내놓았다. 그는 그녀가 천천히 먹는 것을 지켜보았고, 한 숟갈 한 숟갈이 엄청난 노력처럼 보였다. 그녀가 다 먹자, 서연은 지쳐서 매트리스에 기대어 누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는 이 삶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없어. 용서해줘. 그녀는 감정에 따라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중요한 건 이미 다 주셨어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밖은 밤이 완전히 깊었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민준은 서연에게 낡은 담요를 고쳐주며 그녀가 최대한 편안한지 확인했다. 그는 그녀 옆에 누워서 임시 천장을 응시했다. 바람이 틈새로 울부짖었지만 그의 생각의 무게에 비하면 그 소리는 멀게 느껴졌다. 그는 지쳐 있었지만 잠이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일도 같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는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서연이 옆에서 부드럽게 숨을 쉬는 동안 민준은 속으로 속삭였다. 이걸 바꿀게. 바꿔야. 민준이 빈 자루를 들고 골목을 나설 때 해가 간신히 지평선 위로 떠올랐다. 그는 어깨의 끈을 조정하며 얇은 면 셔츠를 통해 느껴지는 아침의 추위를 느꼈다. 밑창이 거의 없어진 낡은 신발은 전날 밤의 비로 여전히 축축한 거리를 조심스럽게 밟았다. 모든 걸음은 계산된 것이었다. 그는 쓰레기를 뒤지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정확히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종종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공공광장이었다. 민준은 이미 무엇을 찾을지 상상하면서 그중 하나에 다가갔다. 그가 더미를 뒤지자 거친 목소리가 그의 뒤에서 외쳤다. 야, 꼬마야, 내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 목소리는 경비원, 덩치가 크고 엄숙한 표정의 남자로 경멸에 굳어진 표정이었다. 난 그저 아무도 원치 않는 걸 가져갈 뿐이야.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고 침착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이 쓰레기통은 널 위한 게 아니야. 경찰을 부르기 전에 여기서 나가. 남자가 팔짱을 끼고 위협했다. 민준은 익숙한 굴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루를 움켜쥐고 재빨리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은 없었다. 서연이 그를 필요로 했고 그날은 아직 길었다. 그는 가게 주인들이 종종 상자와 쓰레기를 밖에 내버려 두는 번잡한 상업 지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었다.
다른 청소부들이 이미 도착했고, 더 나이가 많고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처럼 어린 사람들도 있었다. 민주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석을 찾으려고 했다. 그때 지호가 보였다. 늙은 청소부는 금속 더미 옆에 웅크리고 조심스럽게 금속 더미를 분류하고 있었다. 지호는 거리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은 수십 년 동안의 고생을 말해주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둔화되지 않은 날카로움이었다. 야, 꼬마야, 이리 와. 지호는 이래서 눈을 떼지 않고 불렀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잘못하고 있어. 잘못했어. 민준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래. 아무거나 뒤져봐야 소용없어. 중요한 건 무엇을 찾아야 할지 아는 거야. 지호가 알루미늄 조각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이거 봐. 가볍지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대부분의 쓰레기보다 가치가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 노인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모든 재료를 알고 있는 듯했다. 고맙구나. 민준이 중얼거리며 가까운 캔을 집어들고 불빛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이런 건 처음이지? 지호가 마침내 소년을 바라보며 물었다. 몇 살이냐? 13살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13살인데 벌써 50살처럼 살고 있구나. 지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거리는 잔인해, 꼬마야. 그냥 내버려두면 온통 삼켜버릴 거야. 하지만 너는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듯해. 그게 뭐야? 민준이 호기심에 물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 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일했다. 지호는 작은 요령과 요령을 알려주며 민준에게 골목길과 쓰레기통에 숨겨진 위험을 피하고 더 가치 있는 재료를 찾아내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말이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그 속에 깔린 친절함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지호는 민준에게 작은 알루미늄 캔을 건네주었다. 별로는 아니지만 시작이야. 품위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민준은 놀라서 캔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를 지호라고 부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거리는 부주의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민준은 조금 더 희망을 느끼며 길을 계속 갔다. 그의 가방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고 어깨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 같다. 그는 지호의 말을 마음속으로 드내며 노인의 지혜의 위안을 찾았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해가 지고 있었다. 골목길은 그날 아침보다 더 차가웠고 서연은 그가 두고 간 낡은 담요에 몸을 감싼 채 그를 기다렸다. 오늘 늦게 나왔잖아요. 그가 들어오자 그녀가 말했다. 저를 도와준 사람을 만났어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호라는 남자예요. 그가 이걸 더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하루 종일 기다린 피로로 가득했다.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그래요. 민준이 그녀 옆에 앉으며 동의했다. 그는 서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 날 팔 물건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민준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결의의 불꽃,
어쩌면 희망의 희미한 빛이었다. 하지만 더 나은 내일의 약속은 도전 없이는 결코 오지 않았다. 민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그 희망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하기로 결심했다. 민주는 다리를 건너며 지쳐 다리가 타올랐고 그의 가방은 이제 그날 발견한 것들로 무거워졌다. 해는 오래전에 지고 도시는 차갑고 인공적인 빛에 젖어 있었다. 그의 숨결은 차가운 밤 공기에 작은 구름을 이루었지만 그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생각은 서연에게 있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녀가 먹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약해 보였다는 사실에. 다리는 조용했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의 웅웅거림만 들렸다. 민주는 집으로 가는 이 구간을 좋아했다. 낡은 콘크리트 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의 리듬감은 그에게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순간을 주었다. 그는 다리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난간 위로 몸을 기울여 아래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건물과 차의 불빛이 어두운 배경의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골목 너머의 삶을 상상했다. 그와 서연을 위한 작은 아파트, 따뜻한 식사, 그리고 더 이상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삶, 희미한 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흐느낌. 민주는 얼어붙었고 그의 귀는 고요함에 눌렸다. 그는 머리를 근원으로 돌렸고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거기 다리의 저쪽 끝에 난간 옆에 한 인물이 서서 위태롭게 기대어 서 있었다. 그것은 나이든 남자였다. 그의 어깨는 구부정했고 그의 몸은 떨렸는데 마치 민준의 자루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민준은 망설였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자루를 꽉 잡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나아갔다. 선생님,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민주는 걸음을 재촉했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더 세게 쿵쾅거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그 남자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고 민준이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그의 뺨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입술은 떨리며 그는 나를 내버려둬, 꼬마야. 이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다. 민주는 침을 크게 삼켰고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이 자신을 누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걱정돼요. 그는 단호하게 말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밖에 있으면 안 돼, 추워요. 위험해요. 그 남자는 쓴웃음을 터뜨렸다. 위험해? 그게 요점이야. 그의 손이 난간을 더 꽉 움켜쥐었고 민준의 배가 뒤집혔다. 이럴 필요 없어. 민준이 급박하게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는 가방을 떨어뜨리고 손을 내밀었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없었다. 뭐든 좋아질 수 있어.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가 살아있는 한싸울 수 있다고 하셔. 그 남자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엇을 위해 싸운다는 거야?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내 가족, 내 집, 중요한 모든 것을. 민주는 깨달음의 아픔을 느꼈다. 그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몰랐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잃는다는 그 감정을 이해했다. 나도 많은 것을 잃었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우리를 떠났어요. 엄마는 아프세요. 저는 매일 쓰레기를 뒤져서 우리를 살려내요.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나는 계속할 거야.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그 남자는 민준을 응시했고 그의 눈썹은 찡그려져 마치 소년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듯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었다. 나는 당신을 모르지만 당신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포기한다면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그 남자는 길고 고통스러운 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그들을 휘몰아치며 도시의 먼 소리를 실어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난간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어깨는 마치 싸움이 그를 완전히 떠난 것처럼 처져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재빨리 그 남자의 옆으로 가서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고 가장자리에서 그를 떼어놓았다. 어서,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앉자. 그들은 난간 근처의 차가운 콘크리트에 몸을 담갔다. 그 남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그의 몸은 조용한 흐느낌으로 뒤틀렸다. 민주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그곳에 있는 것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몇 분 후 그 남자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준이에요.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올리며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민준이에요. 소년이 대답했고 목에 혹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저는 모든 답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서준은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민준의 얼굴을 살폈다. 처음으로 절망 외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호기심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준아. 내가 이야기할게. 그리고 가로등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준은 주위에 깊게 경청했고 옆에 있는 남자에게 집중하면서 잠시 자신의 짐을 잊었다. 서준의 목소리는 말할 때 떨렸고 그의 말은 슬픔과 후회로 무거웠다. 민준은 다리의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의 작은 몸은 매 단어를 흡수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항상 이랬던 건 아니에요. 서준이 말했다. 마치 기억이 거기에 새겨진 것처럼 땅을 응시했다. 저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고 딸이 있었어요. 우리는 큰 집에서 살았고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에 너무 몰두했어요. 저는 그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실제로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잠시 서영과의 자신의 투쟁으로 방황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조차 몰랐어. 서준이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내가 떠났어.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 나는 상황을 수습할 시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말이 목구멍에서 막혔고 그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었다. 사고가 났어.
술 취한 운전자가 있었어. 둘 다 사라졌어. 그냥 그렇게 민주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고통이 서준의 말에 반영되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고 서준이 말하게 두었다. 그 이후로는 신경 쓰지 않았어. 서준이 중얼거렸다. 직장을 잃었어. 집도. 모든 걸, 그리고 오늘 밤도. 난간을 바라보며 그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오늘 밤은 싸움을 멈출 때가 된 것 같아. 그럴 필요 없어.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지만 항상 붙잡을 만한 것이 있어요.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 서준이 씁쓸하게 물었다. 저는 원래 제 모습의 껍질에 불과해요. 아무도 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죠. 알아요.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이 저 같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준은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준다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민준은 얼마나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하지만 서준에게는 무언가가 있었다. 망가진 모습 속에 무언가가 있었다. 제 엄마가 아프세요. 민준이 말을 시작했다. 정말 아프세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돌보는 거예요. 저는 매일 음식과 약을 살 만큼 캔과 병을 모으고 있어요. 가끔은 익사하는 것 같고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저를 필요로 하거든요. 서준은 민준을 응시했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넌 그저 소년일 뿐이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 무게를 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그럴지도 몰라. 민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거야. 그리고 내가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너도 그럴 수 있어. 어쩌면 우리가 함께 알아낼 수도 있을 거야. 잠시 동안 두 사람 모두 입을 열지 않았다. 보시가 그들 주변에서 웅얼거렸고 그 무관심은 위안이 되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했다. 서준은 차가운 밤 공기에서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려는 듯 손을 비볐다. 너는 나이에 비해 현명해, 민준아.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볼게. 민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게 누구나 바랄 수 있는 전부야. 그들은 잠시 더 앉아 있었고 공기의 무거움이 살짝 올라갔다. 한때 패배감에 웅크리고 있던 서준의 어깨는 난간에 기대면서 약간 곧게 펴졌다. 민준은 지쳐 있었지만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오랜만에 그는 혼자 밤을 마주하지 않았다. 추위가 깊어지자 민준은 일어나 서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늦었어.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서준은 민준의 손을 잡기 전에 망설였다. 그들은 함께 다리를 떠나 희미하게 밝혀진 거리로 나란히 걸어갔다.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민준과 서준이 도착했을 때 골목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서준은 작은 임시 천막에 다가가면서 발걸음을 늦추었고 그의 눈은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주변을 살폈다. 낡은 방수포와 흩어진 소지품의 광경은 암울한 그림을 그렸는데 민준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여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서준이 부드럽게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두웠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고 입구에 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래. 별로지만 대부분 밤의 바람을 막아줘. 엄마가 안에 있어. 서준이 망설이며 그의 시선은 텐트에 머물렀다. 그녀가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밖에 있다는 걸 알아.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걸.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걸 알아. 그녀는 일할 만큼 힘이 없고 약값도 싸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 민준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돌아왔어. 그는 상냥한 목소리로 불렀다. 서연이 얇은 매트리스 위에서 몸을 꿈틀거렸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으로 축축했다. 그녀의 눈이 깜빡거리며 뜨이자 그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늦었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알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아니요. 민준이 그녀 옆에 앉아 대답했다. 저는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는 오늘 밤 저를 도와주었어요. 그는 입구로 돌아서 서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나이든 남자는 낮은 방수포 아래로 주저하며 몸을 숙였고 그의 키 큰 몸은 좁은 공간에 어색하게 접혔다. 서연은 서준을 바라보며 눈을 약간 크게 떴다. 누구? 이 사람은 서준이에요. 민준이 재빨리 설명했다. 다리에서 만났어요. 그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남자들보다 용기가 있어요. 서연은 민준을 돌아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그건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녀가 조용히 말하며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아빠가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렸더라도 민준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가방을 푸는데 바빴다. 수프를 만들게. 그가 움푹 들어간 캔을 꺼내며 말했다. 별로지만 나눠 먹자. 민준이 일하는 동안 서연은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는 잠시 후 말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해내고 있어. 서연의 미소가 흔들렸다. 알아. 그리고 그가 그래야 한다는 게 싫어. 그는 이보다 더 많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민준은 어깨 너머를 흘끗 보았다. 엄마, 다시 그러지 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서준이도 있어. 서준은 민준을 바라보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말이 맞아. 그는 목소리에 새로운 각오를 담았다. 이제 너 혼자가 아니야. 허락만 해준다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피곤한 눈을 살짝 가늘게 뜨고 있었다. 도와줘? 어떻게? 남은 게 별로 없어. 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돈은 있어. 세상을 바꿀 만큼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차이를 만들 수 있어. 음식, 약, 적절한 옷, 이런 것들을 내가 제공할 수 있어. 민준은 얼어붙었고 수프캔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다. 왜 그러니? 우리를 전혀 모르잖아. 서준은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누군가가 한 번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나는 그것을 낭비했어. 오늘 밤 너를 만난 것은 내가 잃은 것을 상기시켜 주었고
그리고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 어쩌면 의미가 있을지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자선을 받을 수 없어. 민준이가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의 친절에 의지해 살아간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자선이 아니야,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협력이야. 넌 이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날 도왔어. 그리고 난 널 도우는 게 내가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민주는 캔을 내려놓고 서연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린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엄마, 제발. 이게 필요해. 엄마도 필요해.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표정은 사랑과 고통이 뒤섞였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원한다면 받아들일게. 서준은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진 듯 숨을 내쉬었다. 좋아. 내일 제일 먼저 필요한 걸 좀 사올게. 진짜 음식. 적절한 약, 이걸 알아내자.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처음으로 민주는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수프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조용히 앉아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서준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상황이 바뀌려 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소박한 식사를 나누는 동안 텐트는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바깥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었지만 안에는 새로운 목적 의식이 있었다. 민주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는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텐트의 얇은 층을 스며들어 서연의 잠자는 모습에 희미한 황금빛 줄무늬를 드리웠다. 민주는 밤새도록 몸이 아팠던 듯 깨어났다. 딱딱한 바닥에 그는 어머니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천천히 일어나 서준이 텐트 바로 밖에 앉아 골목 벽에 등을 기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든 남자는 손에 작은 공책을 들고 있었는데 페이지가 닳고 가장자리가 닳았다. 민준이 눈을 비비며 나왔다. 잠을 안 잤어? 그가 물었다. 서준은 고개를 저으며 노트에 시선을 고정했다. 몇 년째 못했어. 그는 조용히 인정했다. 생각이 너무 많고 후회도 많아. 민준이 그 옆에 앉았고 시원한 아침 공기가 그의 피부를 찔렀다. 뭐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가리켰다. 서준은 노트를 건네주기 전에 망설였다. 이건 내 옛 삶의 잔재야. 메모, 주소, 해야 할 일에 대한 아이디어. 왜인지 모를 때도 가지고 다녔어.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는데 대부분 깔끔한 필체로 가득 차 있었다. 목록과 알림장 사이에는 이름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주소에는 줄이 그어져 있고 시간은 절대 모자라다는 듯한 문구가 낙서되어 있었다. 중요해 보이네. 민준이 노트를 돌려주며 말했다. 중요했어. 서준이 대답하며 노트를 코트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아.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차와 발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다. 서준은 마침내 일어나 코트의 먼지를 털었다. 어서, 할 일이 있어. 민주는 호기심이 생겨 그를 따라갔다. 서준은 그를 도시 거리로 이끌고 먼저 작은 식료품점에 들렀다. 나이든 남자는 민준에게 바구니를 건네고 빵, 통조림 수프, 신선한 과일, 작은 꿀 용기 등 필수품을 담기 시작했다. 당신 어머니께 이게 필요할 거예요.
서준이 꿀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다. 목이 편안해질 거예요. 민주는 점점 쌓이는 더미를 경외감에 차서 응시했다. 이게 정말 많은 거야.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 의심의 기색이 스쳤다. 해야 할 일이야. 비용은 걱정하지 마. 그들은 약국으로 갔고 서준은 그곳에서 약이 든 작은 봉지를 샀다. 그는 라벨을 주의 깊게 읽고 민준이 설명한 증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그들이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의 팔에는 자신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품이 가득했다. 그들이 텐트에 들어갔을 때 서연은 깨어 있었고 그녀의 허약한 몸은 낡은 옷 더미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식료품과 약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다 뭐야?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을 위한 거야. 서준이 말하며 봉지를 내려놓았다. 민준이 당신의 상태에 대해 말해줬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서연은 물품들을 바라보더니 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 서준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냥 나아지는 데 집중하면 돼. 민준이 식료품을 풀 때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몇 주 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서준은 꿀로 달게 만든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네주었고 그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고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어깨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준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물품을 가져오고 텐트의 다른 가장자리를 수리하고 심지어 서연이 밤에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중고담요를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금씩 기침이 줄어들었고 뺨은 희미한 색을 되찾았다. 진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많은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고민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이 찾아낸 오래된 칼을 갈고 있을 때 민준이 그에게 다가왔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 충분히 해냈잖아. 서준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어. 그는 인정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어. 내가 낭비한 세월에 대해 세상에 뭔가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 이상인 것 같아. 뭐라고? 민준이 재촉했다.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싸울 만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너와 내 엄마가 내게 그걸 주었지. 다시 신경 쓸 이유가 생겼어. 민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빙빙 돌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서준은 손을 내밀어 민준의 어깨에 얹었다. 고맙다고 말할 필요 없어, 아들아. 하나만 약속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그럴게,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다음날 아침, 서준은 민준과 서연을 골목에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는 집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 머리 위에 제대로 된 지붕이 필요해.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건물이 있어. 싱글룸이지만 깨끗하고 안전해. 일단은 내가 집세를 낼게. 서연은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주저하며 항의했지만 민준이 삶을 개선하려는 결심이 결국 그녀를 흔들었다.
서준의 도움으로 그들은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챙겨 골목을 영원히 떠났다. 방에 들어서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벽은 평범했고 가구는 희소했지만 민준에게는 천국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잠긴 문과 서연을 위한 진짜 침대,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서연이 평화롭게 쉬는 것을 지켜보다가 서준에게 돌아섰다.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 갚을 필요 없어. 서준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로를 돌봐줘. 그게 내가 부탁하는 전부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다. 오랜만에 미래가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새로운 방은 안식처였고 골목길에 차갑고 좁은 텐트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준에게는 꿈속으로 들어간 것 같다. 튼튼한 벽은 바람을 막았고 작지만 기능적인 간이 주방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었고 서연은 밤새 떨지 않고 쉴 수 있는 적절한 침대가 있었다. 서준은 작은 테이블과 어울리지 않는 의자 2개를 찾아 공간에 정상적인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편안함과 함께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이웃에서 시작되었다. 서준과 민준, 서연의 관계에 대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다. 건물의 좁은 복도에서 세입자들은 회의적인 눈빛을 교환하고 속삭였다. 너무 관대한 거야. 아무도 대가 없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아. 민준이 지나가면서 한 이웃이 말했다. 민준은 서준이 산 식료품을 품에 안고 있었다. 다른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아마 뭔가에 대한 죄책감을 덜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이었다면 그를 지켜볼 거야. 민준은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그 말이 아팠다. 그는 입을 꽉 다물고 식료품을 위층으로 옮겼고 소문에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서준이 창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좌절로 굳어 있었다. 그들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거 맞지? 서준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다. 그들 중 일부는. 하지만 상관없어. 그들은 우리만큼 당신을 알지 못하거든. 서준은 한숨을 쉬며 그를 마주보았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때 항상 비난할 무언가를 찾을 거야. 하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내 엄마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알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믿는 거야. 민준의 안심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건물 너머로 퍼졌다. 서준은 동네를 걸을 때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가 서연을 위해 약을 담은 봉지를 들고 약국을 나서려 할 때, 한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서준이에요. 그녀가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경계하며 대답했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마음의 선함으로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의 각도는 뭐예요? 서준이 굳어졌다. 내 각도는 간단해요. 그가 짧게 말했다.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준 거예요. 그 여자는 비웃었다. 그렇게 사심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말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 전에 떠났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다. 그날 저녁, 그들이 방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는 동안 서준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 그는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내가 이기적인 이유로 이러는 거야.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중요해요. 서준이 말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당신과 당신 엄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당신을 자선단체로 보기 시작하면 당신을 다르게 대할지도 몰라. 따뜻한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침대에 앉아 있던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게 두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들의 의견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하고 따뜻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한 일은 진짜예요, 서준아. 그게 다예요. 그녀의 말은 서준의 긴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듯했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의 얼굴에 걱정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 날, 긴장은 끓는 점에 도달했다. 지역 뉴스 기자가 건물 밖에 나타났고, 그녀의 카메라맨도 따라왔다. 그녀는 서준이 식료품을 가지고 돌아오자 그를 막았다. 서준 씨, 그녀가 그에게 마이크를 내밀며 불렀다. 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 당신이 베푸는 자선 활동에 대해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준은 그 질문의 무게에 눌려 얼어붙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에 초점을 맞추고 대답을 기다렸다. 그는 방의 창문을 바라보았고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는 기자에게 돌아섰다. 저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실수를 했고 지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원이나 연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자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당신은 비난을 받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는 거죠? 물론이죠. 서준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준과 서연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기자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인터뷰는 끝났다. 서준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감탄의 표정이 있었다. 그럴 필요 없었잖아, 민준이 말했다. 그래, 했지, 서준이 대답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면 이야기하게 두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만들려는 것에 그림자를 들이우게 두지는 않을 거야. 기자와의 사건은 예상치 못한 주목을 끌었다. 일부 이웃들은 서준을 지나칠 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의 견해를 누그러뜨렸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회의적이었고 그들의 불신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학교에서 민주는 파장 효과를 느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복도에서 그를 몰아붙였다. 그럼 내가 자선단체의 꼬마구나. 그들 중 한 명이 비웃었다. 내가 무료 물건을 다 좋아하겠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고 분노가 안에서 끓어올랐다. 그렇지 않아. 그는 낮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내 인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뭐든. 그 소녀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다. 민주는 꿋꿋이 버텼지만 그 만남은 그를 흔들었다. 그날 저녁
서준과 서연에게 그 사건을 이야기하던 중 서준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더 키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보다 강하고 그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아픔은 여전히 남았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건강은 꾸준히 나아지고 있었고 결의의 물결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너무나 멀리 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그들을 방해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서준은 창가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았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년 만에 느낀 무언가를 느꼈다. 목적의식이었다. 오랜만에 그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고 그는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이 공중에 남아 있었고 민준, 서연, 서준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무게감이었습니다. 서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변호한 것이 어떤 사람들을 사로잡았지만 회의주의와 험담은 계속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민준은 여전히 친구들의 조용한 판단에 직면했다. 집에서 서준은 종종 커튼 뒤에서 호기심에 찬 이웃들을 엿보곤 했다. 그리고 서연에게는 죄책감 없이 도움을 받아들이려는 투쟁이 계속되는 싸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서준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종이 한 장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이마에 익숙한 주름은 평소보다 더 깊었다. 뭐가 문제야? 민준이 물으며 문 옆에 가방을 떨어뜨렸다. 서준은 고개를 들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편지일 뿐이야. 그는 깔끔하게 접으며 말했다. 걱정할 것 없어. 민주는 밀지 않았지만 서준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겁게 눌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시 물어보기도 전에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분명했다. 민준, 와서 내 옆에 앉아. 그는 그녀 옆으로 가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건강은 극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볼이 더 이상 꺼지지 않았고 눈은 더 밝아졌지만 여전히 그녀의 움직임에는 연약함이 있었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 서연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아니야. 민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고 그녀의 어조에는 수년간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이제 너한테 사람들이 있어. 나, 서준. 우리가 널 도울게.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난 그냥 널 더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니면 그에게 더 어렵게. 서준이 걸어가면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고 그의 표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준, 넌 아무것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지게 하는 이유야. 민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고 목구멍에 덩어리가 생겼다. 그는 그들을 믿고 싶었지만 수년간의 고난을 겪으면서 신뢰와 희망은 종종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날 저녁, 서준은 몇 가지 심부름을 하러 방을 나갔다. 그는 몇 시간 후 오래되었지만 튼튼한 도구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우리는 이곳을 수리하고 있어요.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서연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수리하는 거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그저 살아남는 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 방, 이 삶은 집처럼 느껴져야. 서준은 벽의 틈을 패치하고 창문을 반짝반짝 빛날 때까지 닫고 심지어 차가운 바닥을 덮을 중고 양탄자까지 찾았다. 민주는 망치를 제대로 잡는 법과 페인트를 섞는 법을 배우며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도움을 주었다. 서연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서준이 가져온 커튼을 접어서 완벽하게 걸도록 고집했다. 그들이 작업하면서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 서준은 종종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후회가 가득한 이야기도 있고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도 있었다. 민주는 열심히 경청했고 서준처럼 강한 사람조차도 어려움을 겪고 인내했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삼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따뜻한 식사를 하며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서준은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보답할 방법을 찾아야. 민주는 고개를 기울였다. 누구에게 보답해야 할까? 세상에. 서준이 대답했다. 당신과 서연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작은 방법으로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생각이야? 예전에 알던 사람들 중 몇몇과 이야기를 나누었어. 서준이 말했다. 옛 동료, 친구들. 그들 중 일부는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 있어. 옷, 음식, 심지어 여분의 가구까지 말이야. 그런 것들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생각해. 민준의 눈이 빛났다. 지역사회 프로젝트 같은 거야? 맞아요.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에게 친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무언가.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서준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곧 기부금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옷 몇 봉지, 통조림 상자 하나 정도로 작았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서 지원도 커졌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이웃들이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물품을 분류하고 분배하는 일을 도왔다. 그 일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며 그들이 주목을 받거나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노력을 그냥 무시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감사하게도 나서서 낯선 사람들의 친절에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그들이 물품 상자를 포장하고 있을 때, 민준이 몇 달 전에 만난 늙은 청소부 지호가 문에 나타났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풍화된 얼굴을 보기 드문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꼬마야. 지호가 말하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정말 잘했어. 민준이 싱긋 웃었다. 서준이 없이는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너, 지호가 빙긋 웃었다. 너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꼬마야.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게. 저녁이 깊어지면서 작은 그룹은 모여 앉아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돌아보았다. 건강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 서연은 민준과 서준이 지호와 함께 웃는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그리고 서준에게 이 프로젝트는 그가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었다. 목적이었다. 그는 민준의 단호한 얼굴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불꽃을 느꼈다.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마주해야 할 도전과 극복해야 할 편견, 치유해야 할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들은 단결했다.
혼자였을 때보다 더 강해졌다. 서준, 민준, 서연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다. 음식과 옷을 나눠주는 작은 노력으로 시작한 것이 활기찬 지역 사회 활동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그들의 겸손한 아파트는 이제 보관 및 유통센터로 사용되었고, 자원봉사자들이 하루 종일 오고 갔다. 그 공간은 항상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부품을 분류하고, 물품을 포장하거나, 단순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민주는 이 새로운 환경에서 번창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학교에서 반 친구들의 놀림은 가라앉았고 호기심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선생님인 하준은 심지어 그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초대했다. 처음에 민주는 발표 당일 그는 반 친구들 앞에 섰고 그의 손은 약간 떨렸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다.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그는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어마다 안정되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엄마와 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엄마가 병이 들었고 저는 우리를 돌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서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집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항상 나아갈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이 말을 하는 동안 방은 조용했다. 그는 그들에게 시작한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작은 친절 행위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말을 마치자 반 친구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를 놀렸던 남자아이들조차 감명받은 듯했다. 그 후, 하준이 그에게 다가갔다. 너는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겪었어, 민준아, 그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었어. 그러려면 힘이 필요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자부심이 치솟았다. 처음으로 그는 학교에서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서준은 자신만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들의 프로젝트가 얻은 관심은 지역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기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아파트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홍보와 함께 주시가 쏟아졌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이 잠재적 기부자와의 회의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아파트 안에서 멋진 정장을 입은 그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다. 준우,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저는 저명한 자선 단체를 대표합니다. 당신의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정중했지만 짧았다. 칭찬할 만합니다. 준우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의 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서준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반복했다. 그렇습니다. 준우가 말하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훌륭하지만 이런 종류의 풀뿌리 프로젝트는 종종 구조가 부족합니다. 개인의 노력에 너무 의존하고 압박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자금을 제공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서준이 그를 응시하며 입을 다물었다. 통제권을 넘기라고 제안하는 건가요?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수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수는 통제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신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령을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게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준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서준 씨, 당신의 의도는 고귀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일에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고는 서준에게 명함을 건네고 걸어갔다. 서준은 명함을 구겨 손에 쥐었고 그의 결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날 저녁, 그는 민준과 서연과 그 만남을 공유했다.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안 된다고 말했어요. 서준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돈이나 경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지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가족이에요.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프로젝트는 계속 성장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했고, 기부금이 쏟아졌고, 지역사회가 그들을 지지했다. 서준은 쉬지 않고 일했고, 종종 자신의 필요를 제쳐두고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다. 이제 건강해진 서연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함께 앉았을 때 서준은 민준을 바라보았다. 너 정말 많이 자랐구나. 그는 목소리에 드문 부드러움을 담아 말했다. 너희 엄마와 나는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가슴이 감사함으로 부풀어 올랐다. 너 덕분이야. 내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으니까. 아니, 서준이 대답했다. 내가 기회를 주었어.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일깨워줘서. 다음 날, 서준은 언론의 관심이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중 앞에 서서 그는 심호흡을 하고 연설할 준비를 했다. 민준은 기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로 가득한 군중 앞에 서서 확고한 신념으로 연설했다. 이건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소년, 살아남기 위해 싸운 어머니, 마음을 연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상황을 해결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진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설은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청중석에서 민준은 자부심과 경외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서준은 멘토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그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언론 보도는 더 많은 지지를 불러일으켰지만 새로운 과제도 안겨주었다. 기부금, 자원봉사자, 기대의 유입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은 일상적인 투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에서도 그들의 유대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아파트는 더 이상 임시 피난처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등대였습니다. 삶이 바뀌고 희망이 회복되는 장소였습니다. 민준, 서연, 서준에게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준, 민준, 서연이 그 차가운 골목에서 처음 만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절박한 생존의 행동으로 시작된 것이 번창하는 지역 사회 활동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그 활동은 그들의 작은 아파트를 넘어 확대되었습니다. 한때 비좁았던 방은 겸손한 지역 사회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밝게 칠해진 벽, 울품이 쌓인 선반, 사람들이 모여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테이블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민준은 센터 입구에 서서 저녁 모금 행사에 도착한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키가 크고 자세가 자신감이 넘쳤지만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방 안을 돌아다니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부 물품을 정리했다. 그녀는 에너지와 목적을 발산했고, 한때 연약했던 그녀의 몸은 이제 회복력의 상징이 되었다. 구석에서 서준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행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회색으로 변했고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위압적이었다. 그는 민준이 손님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가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어. 지호가 서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이 늙은 청소부는 오랜 세월 동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 되었고 그의 거리 지혜는 그들의 노력에 매우 귀중했다. 혼자 한 게 아니야. 서준이 대답하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녀석. 내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회를 줬어.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에게 기회를 줬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올려. 저녁이 진행되면서 모금. 행사는 축하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손님들은 센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싱글맘은 직장을 잃은 후 받은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노인은 수년간 거리에서 지내온 후 센터가 어떻게 집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각 이야기는 연민과 지역 사회의 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민준이 무대에 올라 군중에게 말을 걸면서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와 엄마, 서준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희망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함께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